한때 아시아의 중심이라 자부했던 일본. 지금 그들의 자부심이었던 젊은 세대가 알 수 없는 거대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명문 여학교의 교실, 그곳에서 들려오는 한 소녀의 흐느낌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친구들이 저를 피해요. 아무도 저랑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녀의 고백은 평범했던 한 가정에 드리워진 그림자이자 일본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의 뒤에 숨겨진 예상치 못한 반전은 무엇일까요? 이 영상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시다 아사미입니다.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은 335 모여 최신 한국 드라마 첫사랑 이야기에 열중했습니다. 주인공 이안의 한국어 대사가 나올 때마다 친구들의 눈은 빛났고 자막이 없는데도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깔깔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언어로 소통하는 듯 보였죠. 그들 사이에 섞이지 못하는 저는 투명 인간이 된 듯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의 대화 주제는 온통 첫사랑 속 이안이었고 그들은 한국어 대사의 의미를 추리하며 더욱 깊이 드라마에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한국어 간판이 달린 탕후루 가게 앞에서 길게 줄을 서고 컵에 담긴 호떡을 들고 깔깔거리는 친구들의 모습은 제게 이질적인 풍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유행을 선도하는 멋진 문화로 받아들여지는 듯 했으나 저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맛보는 것을 넘어 이제는 한국어 자체를 배우는 친구들의 모습은 저에게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현상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는 것을 보며 저는 묘한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어울림 속에서 점차 멀어지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관심사에서 소외된 채 혼자 동떨어져 있는 듯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일본 사회 전반에 퍼진 이 새로운 문화 흐름은 제게 혼란을 주었고 저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까지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과 너무나 다른 현실 속에서 저는 길을 잃은 듯한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친구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한국 문화에 대한 궁금증이 아주 조금씩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즐거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저 자신에게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어쩌면 저 역시 그들처럼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감정들이 뒤섞인 채 저는 일본에서의 새로운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저는 과연 어떤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을까요?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낯선 문화 현상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제 마음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친구 우치다 리카와의 관계가 예전처럼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을까요? 저는 리카와 대화의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화제의 드라마 첫사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유치하고 가벼운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 이안의 깊이 있는 눈빛과 섬세한 감정선, 그리고 드라마 속 설렘 가득한 전개에 저는 어느새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밤을 새워 드라마를 정주행하고 다음 회가 방영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제 모습에 스스로 놀라곤 했습니다. 한국어 대사가 자막 없이 나올 때마다 친구들이 열광하던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연애 드라마를 넘어 그 안에 담긴 문화적 배경과 정서적 깊이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드라마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서 저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국의 격동적인 역사적 배경을 다룬다는 운명의 그림자라는 시대극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 드라마를 찾아본 후 저는 제가 알던 역사 이면에 깊이 있는 서사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학교 교육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복잡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순간 제 안에 존재하던 한국에 대한 막연한 편견과 반감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운명의 그림자는 제게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피상적인 감정을 넘어 진정한 호기심과 깊은 존중의 씨앗을 제 마음속에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가 몰랐던 것을 알아가고 싶은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가진 힘은 단순히 오락적인 요소를 넘어 한 개인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발견에 흥분했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친구들과의 관계 회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스스로의 지적 호기심과 성장을 위한 진정한 탐색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문화의 힘이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지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드라마 첫사랑 속 이안의 한국어 대사를 자막 없이 온전히 이해하고 싶은 열망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더 이상 피상적인 감상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며 한국어 학습은 제게 단순한 언어 공부를 넘어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는 통로이자 저의 성장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엄마, 저 한국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 순간 엄마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엄마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함께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을 셈이니 그들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문화를 이용하는 거야. 그런 것을 배워서 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거니? 엄마는 한국에 대한 강한 편견과 불신을 드러내며 저의 도전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엄마의 완강한 반대에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제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엄마의 태도에 저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아빠가 조용히 엄마의 반대 의견에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빠는 언제나 이성적이고 현명한 분이셨습니다. 아빠는 차분한 목소리로 여보, 미래에는 한국과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엘리아나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아빠의 이성적이고 긍정적인 지지는 엄마와의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저에게는 큰 용기와 지탱할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결심을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엄마와의 깊어진 갈등 속에서도 저는 제 꿈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가족 내 갈등은 제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저의 신념을 지키고 세대 간의 편견을 허물어야 하는 더 큰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엄마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저는 제 진심이 단순한 유행에 편승하는 것이 아님을 엄마에게 증명할 방법을 간절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엄마의 완고한 오해를 풀고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가진 진정한 열정과 존중을 직접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친구 우치다 리카가 눈을 반짝이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리카는 손에 든 포스터를 보여주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엘리아나 올해 전국 고교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역대 가장 많은 학생들이 몰렸대. 우리 같이 참가해보는 건 어째?
리카의 제안은 마치 한 줄기 빛처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전국 고교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라니. 그것은 엄마에게 제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제가 한국어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그리고 한국 문화를 통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직접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대회는 일본 청소년들 사이에서 한국어 학습이 단순한 외국어 공부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사였습니다. 전국 규모의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역대 최다 인원이 몰렸다는 사실은 한국어의 위상이 일본 사회에서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 대회에 출전하여 엄마의 완고한 마음을 움직이고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진심을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고 굳은 의지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번 대회는 저에게 단순히 언어 실력을 겨루는 자리가 아니라 가족 간의 이해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 양국 간의 관계에 대한 저의 작은 희망을 표현하는 의미 있는 도전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꿈꾸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했습니다. 리카와 함께 한국어 말하기 대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특히 발음과 억양은 아무리 연습해도 좀처럼 자연스러워지지 않았습니다. 혀가 꼬이고 원하는 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마다 답답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번을 반복해서 연습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발음에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내가 과연 이 어려운 것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대회 준비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한국어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외면하거나 차가운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엄마의 냉담한 반응은 저를 더욱 위축시켰고 저의 노력이 엄마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 상처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빠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빠는 제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DVD나 한국어 원서 등을 직접 사다 주시며 언어는 말이지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란다. 언어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정말 값진 경험이 될 거다. 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빠의 변함없는 지지와 따뜻한 격려 한마디는 지쳐있던 저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빠의 격려는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한국어 공부에 매달릴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지지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한국어 발음 연습을 하고 리카와 함께 연설문을 다듬으며 대회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운명의 그림자를 보며 느꼈던 깊은 감동을 한국어 연설문으로 옮겨 적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두 나라가 서로의 역사를 넘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서툰 발음으로 두 나라가 서로의 역사를 넘어 미래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연습하는 제 목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엄마가 제 목소리를 듣고 있었나 봅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엄마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엄마의 시선이 저에게 닿아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엄마는 거실에서 무심코 첫사랑을 보고 있었습니다.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마주친 드라마였을 것입니다.
자막 없이 한국어로 말하는 남자 주인공 이안의 모습에 엄마의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화면 속 이안의 깊은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순간 엄마는 왜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는지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의 벽이 아주 조금씩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빠는 퇴근 후 엄마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아빠는 늘 그랬듯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당신이 엘리아나의 도전을 반대하는 건 엘리아나의 진심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엄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지만 그 침묵은 엄마의 마음속에서 변화의 작은 균열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가족 분위기의 미묘한 변화를 느끼며 엄마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대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대회장에는 수많은 참가자와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 온 가족들, 그리고 열띤 분위기에 압도당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잔뜩 긴장했지만 무대에 오르기 전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모든 과정을 엄마에게 보여드려야 해. 그리고 내 진심을 전해야 해. 마이크 앞에 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친구 우치다 리카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랐던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거창한 정치적, 역사적 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일본 소녀의 소박하고 진솔한 경험과 감정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강당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일본인 청중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발표가 거의 끝날 무렵 저는 객석 뒤편에 조용히 서서 저를 지켜보는 엄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는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곳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엄마의 완고했던 마음을 여는 작은 균열이 시작된 순간이었고, 저는 그 눈빛에서 변화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제 진심이 비로소 엄마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난 후에도 강당 안에는 깊은 여운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회가 끝나자마자 엄마는 사람들 틈을 헤치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짧지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사미. 대회 수상 결과는 저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그 한마디에 우리는 비로소 오랜 갈등을 넘어 화해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니까요. 엄마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변화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거실에서 한국 여행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 저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제 옆에 와서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드라마에 나왔던 곳이 저기였습니까? 엄마가 먼저 한국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기에 저는 깜짝 놀라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의 얼굴에는 미소와 함께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엄마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하고 직접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한국어를 더 잘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 가족 다 같이 한번 가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엄마의 제안에 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한국에 갈 날이라는 새로운 꿈을 꾸며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희망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과거의 편견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언어와 문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이 한 가족의 화합을 넘어 더 나아가 양국 간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어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만나고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놀라운 변화들이 세상에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